오늘은 월남 폐망 34년이 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로, 즉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어서 지금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대검찰청 앞에서는 노무현 지지자와 노무현 구속을 요구하는 애국 조직이 서로 대치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하나 이상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연세 드신 분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의감이 있어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한국에서는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 연세가 70, 80이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런 젊은 세대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리고 희망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4년 그는 탄핵 재판에서 상당히 행운 있게 살아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해서 대통령 파면을 면하고 일단 헌법 위반의 혐의는 있으나 정상 참작해가지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해준다. 이렇게 경찰 용어로 말하면 훈방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폐륜적 정책을 바로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돌아오자마자 한 첫마디가 보수층을 그놈이라고 하면서 어떤 보수층도 변할 수 없다라는 악담으로부터 다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헌 칼이 됐으니까 칼집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수층과 완전히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나라당에서는 두 사람의 슈퍼스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후반에 가면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공사를 아주 규모 있게 벌리고 있었고 박근혜 씨는 대중적 인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지키면서 그 뒤에 있었던 재보선 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선거에서 모조리 한나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세가 이제는 좌파는 끝난다. 2007년에는 반드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바로 2004년 말에 노무현 씨가 복귀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참으로 말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또 그 말로서 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전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5년 전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패배를 잘 분석을 하면은 두 가지 요인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아직도 경제제일주의라는 것을 내걸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평을에서는 그 지역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공천하면서 이 사람이 경제 관료를 했으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를 달라고 했지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권자의 선택이 옳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아직도 이 정부의 안팎에 숨어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데 중요도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분열입니다. 한나라당의 분열입니다. 특히 경주 선거에서 왜 박근혜 씨 계열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 쪽에서 보면 똑같은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주 보선에서 정수성 씨라는 분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공천하지 않고 굳이 이명박 계열의 후보를 공천을 해서 결국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이 들이민 카드를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두 계열의 이 정치 세력이 더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이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이회창 씨가 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보수 분열이었습니다. 즉 97년 선거에서는 김종필 씨와 손잡지 못하고 김종필 씨가 김대중 씨와 손잡도록 방치를 했고, 2002년에는 정몽준 씨와 손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몽준 씨가 노무현과 손잡도록 방치를 했기 때문에 보수 분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박근혜, 이명박 또는 이재호, 이회창 이런 여러 세력이 분열하기 시작하면은 2012년의 대통령 선거는 보수 분열, 좌파 단결 구도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층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좌파 진영에서 미는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분열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이념을 무시한 정치에서 분열의 씨앗이 드는 것입니다. 이념이란 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다 하는 것을 잘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이념이고, 따라서 우리 편끼리는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이념이기 때문에 그 이념을 포기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부에서 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적을 찾기 때문에 분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열의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재보선 결과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즉 5년 전의 2004년의 열린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밟던 길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12년에도 보수가 대단결할 것이냐. 그 길은 이념에 투철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은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과 사랑, 김정일에 대한 분노, 북한 동포에 대한 동정심인 것입니다. 그 감정에서 이념이 나옵니다. 이념은 가장 큰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